리어왕 제4막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권오숙 옮김 제1장 황야 에드거 등장. 에드거 멸시당하면서 겉으로만 아첨을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멸시당하는 걸 아는 편이 낫지. 운명의 여신의 버림을 받고 바닥 신세가 되면 오히려 희망을 갖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지. 최상의 상태에서 몰락하는 것이 비탄할 일이지 최악의 상태에서는 웃을 일만 있다. 그러니 나를 둘러싼 너 실체 없는 공기여 와라. 내가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 이 가련한 몸은 내가 휘몰아쳐도 두려울 게 없다. 그런데 저기 오는 건 누구지? 글로스터 한 노인의 인도를 받으며 등장. 아버님이 구차한 자에 이끌려서 아, 세상아, 이놈의 세상아. 너의 이상한 변덕 때문에 우리가 너를 미워하지 않으면 아무도 늙어 죽으려 하지 않겠지. 노인. 아, 나리, 소인은 80년 동안 나리와 나리 선친의 소작인이었습니다. 글로스터. 가거라, 어서 가. 고맙지만 어서 가. 자네의 위로가 내겐 아무 소용없고 괜히 자네에게 화만 입힐지 모르니. 노인. 앞을 못 보시는데 어떻게 길을 가시려고요? 글로스터. 난 갈 곳도 없으니 눈도 필요 없다. 눈이 보일 때도 난 걸려 넘어졌어. 수단이 있으면 방심하지만 우리의 결함이 오히려 유용한 걸 수도 없이 볼 수 있다. 아, 속임당한 아비 노여움의 먹이가 된 내 소중한 아들 에드거야. 살아생전 너를 만져라도 볼 수 있다면 잃어버린 눈을 되찾았다고 하련만. 노인. 아니, 거기 누구냐? 에드거. 방배. 아, 신들이시여. 누가 나는 최악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참해졌다. 노인. 미친 거지 톰이구나. 에드거. 방배. 앞으로 더 비참해질지도 모르지. 이것이 최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최악은 아니야. 노인. 이놈아, 어디로 가느냐? 글로스터. 거지인가? 노인. 미친 거지입니다. 글로스터. 그래도 구걸하는 걸 보면 조금은 정신이 있겠지. 어젯밤 폭풍 속에서 그런 자를 봤는데 그 자를 보니 인간이 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때 내 아들이 떠올랐는데 그때는 아직 내 마음이 그 애를 좋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후 많은 얘기를 들었지.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파리를 죽이듯 신들은 장난삼아 우리 인간을 죽인다. 에드거 방배.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화나게 하면서 슬픈 사람에게 바보 광대 노릇하는 건 안 좋구나. 큰 소리로 날이 신의 가호가 있길. 글로스터. 그 벌거숭이인가? 노인. 그렇습니다, 날이. 글로스터. 그렇다면 자네는 어서 가보게. 나를 위해 도보로 가는 방향으로 1, 2마일 우리를 따라 잡을 수 있으면 예정을 생각해서 그리 해주게. 안내를 부탁하려는 이 벌거숭이 입을 것 좀 챙겨서. 노인. 아이고 나리, 저자는 미친놈입니다. 글로스터. 시대가 험하니 미친놈이 장님의 길잡이가 되는군. 내가 부탁한 대로 해주게. 아니면 자네 마음대로 하든지. 아무튼 어서 가게. 노인. 소인이 가진 것 가운데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화를 입더라도 말입니다. 글로스터. 이봐 벌거숭이야. 에드거. 불쌍한 톰은 추워. 방배. 더 이상 연기를 못하겠구나. 글로스터. 이리 오너라 얘야. 에드거. 방배. 그래도 해야지. 날이 눈의 축복을. 눈에서 피가 나요. 글로스터. 너 도보로 가는 길을 아느냐? 에드거. 층계길도 대문길도 말 달리는 길도 걸어가는 길도 다 알아. 불쌍한 톰은 무서워서 정신이 다 나갔어. 나리한테는 악귀가 씌지 않도록 신의 가호가 있길. 악마 5이 한꺼번에 불쌍한 톰에게 씌었어. 음탕한 오비디 커트, 벙어리 왕자 호버디 단스,
도둑질하는 마후, 살인마 모도, 인상파 프리버티 지베트. 그런데 인상파 악마는 그 후에 시녀들에게 씌었어. 그러니 나리에게 신의 가호가 있길. 글로스터. 자, 이 돈주머니를 받아라. 너는 하늘의 저주가 내린 온갖 역경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구나. 나의 비참함이 너를 그나마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하늘이여, 늘 그러소서. 당신의 섭리를 하찮게 생각하고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는 너무 많이 가져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당장 당신의 힘을 느끼게 하소서. 그래서 과도하게 지닌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넉넉하게 하소서. 너 도벌을 아느냐? 에드거. 내 날이. 글로스터. 거기에는 절벽이 하나 있는데 그 높이 솟은 꼭대기는 절벽으로 둘러싸인 심해를 무섭게 굽어 보고 있다. 나를 그 절벽 끝으로만 데려다 다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으로 내가 겪고 있는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곳에서부터는 내 도움이 필요 없다. 에드거, 팔을 이리 줘요. 불쌍한 톰이 데려다 줄게. 모두 퇴장. 제2장 올버니 공작의 궁궐 앞. 거너릴과 에드먼드 등장. 거너릴. 환영합니다, 백장님. 그런데 유약한 우리 집 양반이 나와 맞아주지 않다니 이상하네요. 오스월드 등장. 주인 나리는? 오스월드. 마님, 안에 계십니다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셨습니다. 프랑스군이 상륙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저 웃으셨고, 마님께서 오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더 고약하군 하셨습니다. 글로스터의 영모와 그 아드님의 충성스러운 행동에 관해 알려드렸더니 저를 멍청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사실을 다 거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리께서는 싫어하셔야 할 건 좋아하고 좋아하셔야 할 건 싫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너릴, 에드먼드에게 백장님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건 대담하게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 양반의 비겁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양반은 꼭 응대해야 할 모욕적인 일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면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에드먼드, 제부에게 돌아가세요. 서둘러 그의 군대를 소집하고 지휘하세요. 난 집에 가면 서로 도구를 바꾸어 남편 손에는 실패를 쥐어줘야겠어요. 이 충실한 하인을 통해 서로 연락할 거예요. 백장님이 자신을 위해 모험할 용기가 있다면 곧 어떤 귀부인의 명령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무 말 말고 이걸 받으세요. 사랑의 징표를 준다. 머리 좀 숙이세요. 이 키스가 말을 한다면 당신은 너무 기뻐 하늘로 날아갈 기분이 되실 겁니다. 이 마음 간직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에드워드. 이 목숨 다하도록 소인은 마님 것입니다. 거너릴. 내 사랑 글로스터. 에드먼드 퇴장. 아, 같은 남자인데 이리도 다르다니. 저희가 여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바보가 내 잠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오스월드. 마님, 나리께서 오십니다. 퇴장. 올버니 등장. 거너릴. 제가 휘파람을 불어줄 만한 가치는 있을 텐데요. 올버니. 아, 거너릴. 당신은 거친 바람이 당신 얼굴에 불어다주는 먼지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요. 난 당신의 기질이 두렵소. 제 뿌리를 멸시하는 성향의 인간은 제 울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지 못하지.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여인은 시들어 땔감으로나 사용될 수밖에 없지. 거너릴. 그만하세요. 그런 어리석은 설교는. 올버니. 사악한 자에겐 지혜도 선도 사악하게 보이고 쓰레기에게는 모든 게 더럽게 느껴지는 법.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요? 딸들이 아니라 호랑이들이지. 무슨 짓들을 했냐고. 목줄에 매여 끌려다니는 곰도 핥으면서 존경을 표하고 싶어할 인자하신 노인인 아버님을 참으로 잔인하게 부도덕하게 실성하시게 했단 말이오. 동서는 당신들의 그런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장부요, 군주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만일 하늘이 눈에 보이는 정령들을 신속하게 내려보내 이런 흉악한 죄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마치 심해의 괴물처럼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날이 오고야 말 거요. 건어리, 이 유약한 양반아, 뺨은 맞기 위해 머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기 위해 갖고 다니고 이마에는 명예와 굴욕을 분간할 눈이 없고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처벌받는 악한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라는 것도 모르는 당신 고수는 어디 있나요? 프랑스 왕은 조용한 이 나라에 군기를 휘날리고 깃털고 죽은 툭으로 당신의 권력을 위협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도덕군자 같은 당신은 앉아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올버니, 당신 자신을 좀 봐. 이 악마야. 추악함은 악마가 아니라 여인에게 나타날 때 더 끔찍해 보여. 건어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보 같은 인간. 올버니, 당신은 여자로 둔갑하여 본성을 숨기고 있지만 부끄럽게 악마의 본색을 다 드러내지는 마시오. 만일 이 두 손이 내 감정대로 행동하도록 두는 게 맞다면 당신의 살과 뼈를 갈기갈기 부숴버리고 말 것이오. 당신이 악마라 해도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가만두는 거요. 건어리, 아주 산에 다우시군. 흥! 전령 등장. 올버니, 무슨 소식이냐? 전령, 공장님, 코널 공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글로스터 백작의 한쪽 눈을 마저 뽑으려다가 자신의 하인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올버니, 글로스터의 눈을? 전령, 공장님이 키운 하인이 동정심에 사로잡혀 그 행동을 막으려고 감히 자기 주인에게 검을 뽑았는데 이에 공장님이 몹시 화가 나서 그를 공격하셨고 내외분이 같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오나 공장님도 중상을 입으셔서 그를 따라 세상을 뜨셨습니다. 올버니, 하늘의 심판관들이여, 이는 당신들이 그 위에서 하계의 죄를 신속히 응징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 가엾은 글로스터 백자, 그분이 나머지 눈도 잃으셨느냐? 전령, 네, 양쪽 다 잃으셨습니다. 나리, 마마 이 서찰에 급히 회답해 주시옵소서. 동생분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편지를 전해준다. 건어릴, 방배,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다. 그런데 나의 글로스터가 과부가 된 그 애와 함께 있으니 내 머릿속 계획이 다 허사가 되고 끔찍한 삶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다른 면에서는 나쁘기만 한 소식은 아니야. 큰 소리로 읽어보고 답장을 쓰겠다. 퇴장. 올버니, 그들이 백장님 눈을 뺄 때 그분 아들은 어디 있었느냐? 전령, 마마와 함께 이리 오셨습니다. 올버니, 여기 안 왔는데. 전령, 맞습니다. 나리, 소인이 돌아가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올버니, 그는 그 흉악한 만행을 알고 있느냐? 전령, 내 나리, 백장님에게 알린 것도 바로 그분이고 공작 내분이 마음 놓고 그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일부러 자리를 비켜준 것입니다. 올버니, 글로스터 백자, 내 살아서 그대가 폐하에게 보여준 충성에 보답하고 그대 눈에 대한 복수도 해드리겠소. 여봐라, 이리 오너라.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내게 말해다오. 모두 퇴장. 제3장. 도버 근방의 프랑스 진영. 켄트와 신사 등장. 켄트. 프랑스 왕께선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급히 귀국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있소? 신사. 프랑스에 해결하지 못하고 온 일이 있었는데 출전한 후에 그게 생각났던 것이오. 그런데 그 일은 국가에 큰 공포와 위험을 가져올 일이라 친히 귀국하셔야 했소. 켄트. 누구를 지휘자로 두고 가셨소? 신사. 프랑스 장군 라 파르 경이요. 켄트. 가지고 가신 서찰을 보시고 왕비 마마께서는 슬퍼하시던가요? 신사. 그렇소. 마마께서는 그 서찰을 받고 내 앞에서 바로 읽으셨는데 때로는 눈물이 그분의 사랑스러운 뺨 위로 흘러내렸소. 때로는 왕비 마마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감정이 반역자같이 그분을 지배했다가 했소. 켄트. 그러면 서찰이 마마의 마음을 움직였군요. 신사. 격하는 게 아니오. 인내와 슬픔이 누가 더 마마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지 다투는 듯했소.
햇빛이 비치면서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분의 미소와 눈물이 그와 같았는데 더 아름다웠소. 마마의 예쁜 입술 위에서 눈이는 행복한 미소는 그분의 눈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모르는 듯 했소. 그 손님이 다이아몬드에서 떨어지는 진주처럼 떨어졌소. 한마디로 슬픔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잘 어울린다면 아주 사랑받는 귀한 것이 될 것이오. 켄트, 마마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소? 신사, 사실 마치 그 단어가 북받쳐 오르는 듯 숨가쁘게 한두 번 아버님이라고 내뱉으셨소. 그러고 언니들, 여자의 수치 언니들, 켄트경, 아버님 언니들 뭐? 폭풍우 속에서 야밤에?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마께선 천사 같은 눈에서 흐르는 성스러운 눈물로 탄식을 묻으시고 슬픔을 홀로 사귀려고 자리를 뜨셨소. 켄트, 별들이요. 우리의 성품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머리 위의 별들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같은 내외분 사이에서 그렇게 다른 자식들이 나올 수가 없소. 마마와 얘기를 나누지는 않으셨소? 신사, 그렇소. 켄트, 그건 프랑스 왕이 돌아가시기 전이었소. 신사, 아니 그 후였소. 켄트, 그런데 가엾게도 실성하신 폐하께서 이 마을에 와 계신데 이따금 좀 정신이 드시면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기억하시지만 절대 따님을 만나 보려고는 하지 않으시오. 신사, 왜 그러시지요? 켄트, 엄청난 죄책감이 그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요. 따님께서 아무 축복도 해주지 않고 낯선 나라에서 겪을 고초로 내몰고 공주님의 귀중한 권리를 개 같은 신보를 지닌 딸들에게 주어버린 자신의 불친절한 행동, 이런 것들이 폐하의 마음을 심하게 찔러 타오르는 죄책감 때문에 코딜리어 공주님을 피하시오. 신사, 아, 불쌍하신 분. 켄트, 올버니 공작과 코널 공작의 군대에 관해서는 듣지 못했소. 신사, 들었지요. 진군 중이요. 켄트, 그러면 저의 주군이신님 폐하께 안내해 드리겠으니 폐하를 보살펴 주시오. 난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한동안 신분을 감추고 있어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나와 알게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거요. 그러면 함께 가시지요. 모두 퇴장. 제4장 프랑스군 진영. 북과 군기를 들고 코딜리어, 의사와 병사들 등장. 코딜리어. 아, 그분이요. 방금 그분을 만났는데 성남 바다처럼 실성하셔서 큰 목소리로 노래 부르시고 머리에는 무성한 현호색과 밭이랑의 잡초, 들우엉, 독당근, 쐐기풀, 꽃 황새냉이, 독보리, 그 밖에 우리를 먹여 살리는 곡식 사이에서 자라는 온갖 잡초들로 만든 관을 쓰고 계시다고 한다. 그러니 병사 100명을 보내 무성하게 자란 들판 구석구석을 찾아 그분을 내 눈앞으로 모셔오너라. 군관 1명 퇴장. 그분의 손상된 정신을 회복시키는데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소용이 될까? 그분을 회복시킨 자에게 내가 가진 속세의 귀중품을 다 주리라. 의사. 방법이 있습니다, 마마.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수면이온데 폐하께선 그것이 부족합니다. 폐하를 주무시게 할 효력 있는 약초가 많으니 그 약초의 힘이 고뇌로 잠들지 못했던 그분의 눈을 감기게 해줄 것이옵니다. 코딜리어. 효력 있는 온갖 비방이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효력을 지닌 이 땅의 모든 약초여. 내 눈물로 자라라. 그래서 그분의 병을 고쳐다오. 찾아라. 어서 그분을 찾아라. 억누를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이끌어줄 수단을 상실한 그분이 목숨을 끝내실지도 모르니. 전령 등장. 전령. 새 소식이 옵니다, 마마. 영국군이 이곳으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코딜리어. 이미 알고 있다. 우리 군은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아, 사랑하는 아버님.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프랑스 왕께서 저의 슬픔과 마음을 움직이는 제 눈물을 동정하셨습니다.
저희가 군대를 움직인 것은 허황된 야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 소중한 사랑, 그리고 연로하신 아버님의 권리 때문이옵니다. 어서 아버님 소식을 듣고 뵐 수 있었으면. 퇴장. 제5장. 글로스터 성 안의 방. 리건과 오스월드 등장. 리건. 그런데 형부의 군대는 출전했느냐? 오스월드. 네, 마님. 리건. 형부가 친히? 오스월드. 마마,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마마의 언니분이 더 훌륭한 장수이십니다. 리건. 에드먼드 경이 내 주인 나리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느냐? 오스월드. 안 그러셨습니다, 마님. 리건. 그분에게 보내는 언니의 편지 내용은 무엇일까? 오스월드. 소인은 모르옵니다, 마마. 리건. 실은 중대한 일이 있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셨다. 글로스터의 눈을 뽑고 그를 살려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었어.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하니 아마 에드먼드 경은 아비의 비참함을 동정하여 암흑의 삶을 끝내주고 나아가 적군의 세력을 알아보기 위해 가신 듯하다. 오스월드. 이 편지를 가지고 뒤쫓아 가야겠습니다, 마마. 리건. 우리 군대가 내일 출전하니 오늘은 여기 머물게. 길이 위험하니? 오스월드. 그럴 수 없습니다, 마마. 한 채 어김없이 일을 수행하라는 엄명이 계셨습니다. 리건. 언니는 왜 에드먼드 경에게 편지를 썼을까? 말로 언니의 뜻을 전해도 됐을 텐데. 아마도 어떤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자네에게 큰 호의를 베풀 테니 편지를 뜯어보게 해다오. 오스월드. 마마, 차라리 소인이. 리건. 난 내 주인마님이 형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틀림없이 그래. 최근 언니가 여기 왔을 때 언니는 에드먼드 경에게 이상한 추파를 보내고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 내가 언니의 신복이라는 건 알아. 오스월드. 제가요, 마마? 리건. 다 알고 하는 말이야. 그렇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자네에게 충고하는데 잘 들어. 내 남편은 죽었어. 에드먼드 경과 난 합의를 했고 그분이 자네 주인 마님보다는 나와 결혼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그만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지? 그분을 만나거든 이걸 그분에게 좀 전해줘. 그리고 내 주인 마님이 자네에게서 내 말을 잘 전해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라. 그럼 잘 가게. 만약 소경이 된 그 역적에 관해 듣게 되거든 그의 목을 베면 출세길이 훤하다는 걸 알아두게. 오스월드. 소인이 그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마. 그러면 소인이 어느 편인지 보여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리건. 잘 가게. 모두 퇴장. 제6장. 도버 근처의 시골. 글로스터와 농부 차림을 한 에드거 등장. 글로스터. 내가 말한 그 언덕 꼭대기에는 언제 당도하느냐? 에드거. 지금 그리로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글로스터. 땅이 평평한 것 같은데. 에드거. 징그럽게 가파른데요. 들어보세요. 바닷소리 들리세요? 글로스터. 아니, 하나도 안 들리는데. 에드거. 저런, 그럼 눈에 통증 때문에 다른 감각기관도 자기 기능을 못하고 있나 봅니다. 글로스터. 정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내 목소리가 바뀐 것 같고 표현도 내용도 전보다 나아진 것 같구나. 에드거. 전혀 아닌데요. 옷만 바뀌었지. 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글로스터.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에드거. 자, 나리, 여기가 거기예요. 가만히 계세요. 멀리 내려다보니 얼마나 무섭고 어지러운지 몰라요. 절벽 중간에서 나는 까마귀와 갈가마귀들이 딱정벌레만 해요. 중간쯤 아래에는 갠 미나리를 따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거참 위험한 일이네요. 그 사람은 자기 머리만 해 보여요. 해변을 걸어가는 어부는 생쥐만 해 보이고 저 건너에 닻을 내리고 있는 저 큰 배는 작은 배만 해 보이고 작은 배는 부표처럼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네요. 셀 수 없이 많은 쓸모없는 조약돌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도 너무 높아서 들리지 않아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아찔한 게 거꾸로 곤두박질 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글로스터, 너 서 있는 곳에 날 세워다오. 에드거, 손 이리 주세요. 이제 나리는 절벽 맨 가장자리에서 한 자 이내에 계세요. 달 아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저는 제자리 뛰기도 못하겠어요. 글로스터, 내 손 놓아라. 얘야, 여기 돈주머니 또 있다.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가질 만한 보석이 들어있다. 너와 그 보석에 요정과 신들의 가호가 있기를. 너 더 멀리 물러가라. 내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는 소리를 듣게 해다오. 에드거,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고마운 날이. 글로스터, 잘 가거라. 에드거, 방배,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진 아버지를 속이는 건 그걸 고쳐드리기 위해서다. 글로스터, 무릎을 꿇고, 오 전능하신 신들이시여, 저는 이 세상과 하직하고 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의 엄청난 고통을 털어버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고뇌를 더 견딜 수 있어 거역할 수 없는 당신들의 뜻을 어기지 않더라도 타다 남은 심지 같은 혐오스러운 제 여생은 제 풀에 타고 말 것입니다. 에드거가 살아있다면 그 애를 추복해 주소서. 예, 잘 가거라. 에드거, 이미 멀리 왔어요. 날이 안녕히 계세요. 글로스터 앞으로 몸을 던져 쓰러진다. 방배, 생명을 스스로 도둑 맞고자 할 때는 어떻게 망상이 생명이란 보물을 앗아갈 수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 아버지가 생각하셨던 곳에 계셨다면 지금쯤 사고 능력도 끝났겠지. 살아 계시나 돌아가셨나? 큰 소리로. 어이, 여보세요. 이봐요. 들리세요. 이봐요. 말해보세요. 방배, 정말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아니, 깨어나신다. 큰 소리로. 영감님은 누구세요? 글로스터, 날 죽게 내버려 두고 저리 가시오. 에드거, 영감님이 거미줄이나 깃털 혹은 공기 같은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분명 달걀같이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영감님은 숨도 쉬고 육중한 몸뚱이도 그대로고 피도 안 나고 말도 하시고 멀쩡하십니다. 돛대 10개를 이어도 영감님이 수직으로 떨어진 그 높이는 되지 않을 거예요. 살아 계시다니 기적입니다. 어디 다시 말씀해 보세요. 글로스터, 내가 떨어지긴 한 거요? 아니요? 에드거, 이 백악 절벽의 무시무시한 꼭대기에서 떨어지셨어요. 올려다 보세요. 날카롭게 지저귀는 종달새도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좀 보시라니까요. 글로스터, 난 눈이 없소. 불행한 인간이 죽어 불행한 삶을 끝낼 혜택마저 박탈당했는가. 불행한 사람이 폭군의 분노와 그의 오만한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위안이 있었건만. 에드거, 영감님, 팔 이리 주세요. 일어나세요. 그렇지, 어떠세요? 다리 감각은 있으세요? 서시네요. 글로스터, 너무 잘 서네, 너무. 에드거,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네요. 저 절벽 꼭대기에서 영감님과 헤어진 건 뭐예요? 글로스터, 불쌍하고 불운한 거지였소. 에드거, 제가 이 아래 서서 보니 그의 두 눈은 두 개의 보름달 같았어요. 코는 1000개쯤 되고 물결치는 바다처럼 뒤틀리고 구불구불한 뿔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악마였어요. 그러니 영감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존경받는 지극히 고결하신 신들이 영감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생각하세요. 글로스터, 이제야 기억나는군. 이제부터는 고통이라는 놈이 그만 됐어 하고 사라질 때까지 참고 견디겠소. 나는 당신이 말한 그것이 사람인 줄 알았소. 그것이 자주 악마다 악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날 그리로 데려다 주었소. 에드거, 편안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저기 오는 건 누구지? 리어가 실성해서 들꽃을 꽂고 등장. 정신이 온전하면 자기 몸을 저렇게 치장할 리가 없는데. 리어, 아니 돈을 주조했다고 해서 나를 처벌할 수는 없지. 내가 바로 왕인데. 에드거, 마음이 찢어지는 모습이구나.
리어. 그 점에 있어서는 원래 타고난 자가 만들어진 자보다 낫지. 보수다, 옛다 받아라. 저 녀석은 허수아비처럼 화를 쏘는구나. 석자짜리 화살을 끝까지 당겨봐라. 봐라, 봐, 생쥐다. 쉬, 쉬. 이 구운 치즈 한 조각이 일을 해낼 게다. 여기 내 장갑을 던지마. 상대가 거인이라도 입증해 보이겠다. 갈색 창을 든 병사를 데려와. 아, 그 매 잘도 난다. 관역으로 쉥 암호를 대라. 에드거. 향기로운 꽃 박하. 리어. 통과. 글로스터. 저 목소리를 알아. 리어. 거널이라 수염이 하얀 내게, 그것들은 내게 개처럼 아첨하며 나에게 검은 수염도 나기 전에 흰 수염이 났다고 말했지. 내 말끝마다 예, 아니오라고 맞장구 치고 예, 아니오도 하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비가 와서 내 몸을 적시고 바람이 불어 이가 덜덜 떨리고 내 명령에 천둥이 잦아들지 않을 때 나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고 냄새를 맡았지. 그것들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야. 그것들은 내가 전능하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나도 학질을 피하지 못해. 글러스터. 저 목소리의 특징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어. 국왕 폐하가 아니십니까? 리어. 그럼 어느 면으로 보나 왕이지. 내가 노려보면 만백성이 벌벌 떨지. 저자의 목숨은 살려주지. 내 죄는 무엇이냐? 간통죄라고? 널 죽이지 않겠다. 간통죄로 사형 안 되지. 굴뚝새도 그 짓을 하고 조그마한 금빛 파리도 내 눈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데 교미가 성행하게 하라. 글로스터의 서자 아들은 합법적인 잠자리에서 낳은 내 딸년들보다 제 아비에게 더 효자였다. 호색이여 맘껏 난잡해져라. 난 병사가 부족하니까.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여자를 봐라. 가랑이 사이에 있는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순결함을 말해주고 음담패설에 고개를 흔들지만 족제위나 발정난 말도 그보다 더 강렬한 음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윗부분은 여자이나 그것들은 허리 아래로는 켄타우로스다. 허리띠 매는 데까지는 신들의 영역이지만 그 아래쪽은 모두 악마의 영역으로 거기에는 지옥이 있고 어둠이 있고 유황불 나락이 있다. 타오르고 끓어오르고 악취가 나고 부패한 에이 더럽다. 더러워. 퇴. 용한 약장수야. 내게 사양 1온스만 다오. 내 상상력을 좀 정화해야겠으니. 자, 돈 받아라. 글로스터. 그 손에 키스하게 해주소서. 리어. 손 좀 먼저 닦고 이 손에선 죽음의 냄새가 나서. 글로스터. 파괴된 대자연의 작품이여. 이 거대한 세계도 닳고 닳아 결국 이렇게 무로 변할 테지. 소신을 아십니까? 리어. 내 그대 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날 째려 보느냐? 아니, 아무리 용을 써도 눈먼 큐피드여 사랑 따윈 안 한다. 이 도전장을 읽어보거라. 필체를 잘 보거라. 글로스터. 글자 하나하나가 태양이라 해도 저는 보지 못합니다. 에드거. 방대. 소문을 듣고 믿지 않았는데 사실이구나. 이를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리어. 읽어보라니까. 글로스터. 아니, 눈 구덩이로요? 리어. 오, 저런. 그렇단 말이냐? 내 머리에는 눈이 없고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고 내 눈이 무거운 상황이니 내 지갑은 가볍겠구나.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꼴은 알 수 있지. 글로스터. 감각으로 느끼고 있사옵니다. 리어. 아니, 미쳤느냐? 눈이 없어도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다. 내 귀로 봐라. 저 재판관이 저 순진한 도둑에게 욕을 퍼붓는 걸 봐라. 내 귀로 들어봐라. 두 사람 자리를 바꾸고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도둑인지 맞춰봐라. 그대는 농부의 개가 거지 보고 짖는 걸 본 적이 있을 게다. 글로스터. 네, 폐하. 리어. 또 그 거지가 개를 보고 달아나는 것도 거기서 그대는 권력의 대단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개라도 지위가 높으면 인간이 복종하지. 이 못된 순경놈아, 내 그 잔인한 손을 멈추어라. 왜 그 창녀에게 매질을 하느냐? 내 놈 등이나 벗겨라. 내 놈은 채찍질하는 원인이 된 바로 그 짓거리를 그 계집과 하고 싶어 안달이지 않냐? 고리 대금업자가 사기꾼을 교수형 시키는 꼴이지. 누더기 옷 사이로는 작은 죄도 훤히 드러나지만 관복과 모피 외투는 모든 죄를 감춰주지. 죄의 금을 입혀봐라. 그러면 튼튼한 정의의 창도 아무 해도 못 입히고 부러져 버릴 테니. 죄의 누더기를 씌워봐라. 난쟁이 지푸라기도 그걸 꿰뚫어 버릴 테니. 이제부터 죄인은 없다. 아무도. 내가 보장한다. 내 말을 믿어 이봐 친구. 나는 고소인의 입을 막을 권력을 가지고 있어. 유리 눈을 박아라. 그리고 비열한 책략가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척해라. 자, 내 장화를 벗겨라. 더 세게, 더 세게. 그렇지. 에드거 방배. 지각 있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뒤섞여 있어. 미친 소리 가운데도 이치가 있구나. 리어, 그대가 내 운명에 눈물을 흘리려면 내 눈을 가져라. 난 그대를 잘 안다. 그대 이름은 글로스터. 그대는 참아야 한다. 우리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대도 우리가 처음 공기 냄새를 맡고 으엥 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게 가르침을 줄 테니 잘 들어라. 글로스터. 슬픈 시절이로다. 리어. 태어날 때 우리는 바보들만의 이 거대한 무대에 온 것이 슬퍼서 운다. 이건 멋진 모자다. 기병대의 말에 덧신을 신긴 건 멋진 전술이었다. 그걸 시험해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사위놈들을 몰래 덮치기만 하면 그대는 죽여라, 죽이라고. 신사, 시종들과 함께 등장. 신사. 여기 계시다. 저분을 붙들어라, 폐하. 폐하의 사랑스런 따님께서. 리어. 구원군도 없이 포로? 난 운명의 놀이개가 되려고 태어난 바보구나. 날 잘 대다오. 몸값을 치를 테니 의사를 불러다오.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신사. 무엇이든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리어. 지원군도 없이 나 혼자서. 이러면 사내가 울보가 되어서 그의 눈은 정원의 물뿌리개로 사용하고. 그래, 가을날 먼지도 가라앉히겠구나. 나는 용감하게 죽을 것이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새신랑처럼. 그래,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자, 나는 국왕이다. 그대들은 그걸 아느냐? 신사. 폐하께선 왕이시고 저희는 폐하의 명예에 따를 것입니다. 리어.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구나. 자, 그럼 어디 잡아봐라. 날 잡으려면 달려야 할걸. 사사사. 뛰어서 퇴장. 시종들 따라간다. 신사. 미천한 사람의 저런 모습을 봐도 가련할 텐데 국왕에게서 보려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당신에겐 따님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은 다른 두 따님 때문에 만인의 저주를 받았던 천륜을 살리셨습니다. 에드거. 이보시오, 신사 나리. 신사. 안녕하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오? 에드거. 나리께서는 곧 있을 전투에 관해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신사. 누구나 다 떠벌리고 있는 확실한 소문이요. 소리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듣고 있는. 에드거. 그런데 실례지만 저쪽 군대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습니까? 신사. 가까이 와 있고 빠르게 진격 중이요. 몇 시간 안에 주력 부대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오. 에드거. 고맙습니다. 날이 됐습니다. 신사. 왕비 마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 계시지만 마마의 군대는 진군 중이오. 에드거. 고맙습니다. 날이. 신사 퇴장. 글로스터. 늘 자비로운 신들이시여 제 숨을 거둬주소서. 신들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저의 못된 마음이 두 번 다시 죽음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소서. 에드거. 훌륭한 기도십니다, 영감님. 글로스터.
그런데 이보시오. 댁은 위시오. 에드거. 운명의 매질에 길들여진 아주 가련한 사람입니다. 워낙 슬픔을 체험하여 알고 느끼고 있어서 동정심도 강한 사람입니다. 손 이리 주세요. 쉬실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글로스터. 정말 고맙소. 내 감사에 덧붙여서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오. 오스월드 등장. 오스월드. 현상금 붙은 놈이다. 웬 행운이냐. 눈 없는 내 머리가 애초에 나를 출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불운한 늙은 반역자야. 얼른 참의 기도를 끝내라. 널 죽일 칼을 뽑았으니. 글로스터. 자, 그대의 친절한 손이 온 힘을 다해 이 일을 끝내게 하시오. 에드거가 가로막는다. 오스월드. 이 건방진 농부놈아. 감히 현상금 붙은 역적을 두둔하느냐? 비켜라. 이자가 맞이할 운명을 내 놈도 맞이하지 않으려면 그자의 팔을 놓아라. 에드거. 지가 못 놓죠. 날이 그 정도 이유랍시면. 오스월드. 놓아라 노예놈아. 안 그러면 넌 죽는다. 에드거. 신사 양반.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고 이 불쌍한 양반은 놔두셔. 큰소리쳐 위협한다고 내가 뻗어버릴 사람이면 난 2주 전에 벌써 골로 갔소. 안 돼. 이 노인 가까이 오지 마셔. 저리 비키셔. 내 장담하는데 안 그람은 당신 대갈통과 내 몽둥이 중 어느 게 더 단단한지 시험해 볼 테니. 농담 아니여? 오스월드. 꺼져라 쓰레기 같은 놈. 둘이 싸운다. 에드거. 거 이빨을 확 뽑아 부릴 테다. 자, 어디 찔러봐라. 에드거가 그를 때려 눕힌다. 오스월드. 종놈아, 내 놈이 날 죽였다. 이 나쁜 놈아. 내 돈주머니를 받아라. 장차 잘 되려거든 내 시신을 묻어줘라. 그리고 내 몸에서 서찰을 받아 글로스터 백작 에드먼드 나리께 전해라. 그분을 영국 측 진영에서 찾아라. 아, 때 아닌 죽음이로구나. 죽음! 죽는다. 에드거. 나는 내 놈을 잘 알고 있다. 부지런히도 충견 노릇을 하던 나쁜 놈. 제 안주인의 악행에 더할 나위 없이 충실했지. 글로스터. 무엇이 이자를 죽였소? 에드거. 앉으세요 영감님. 진정하세요. 어디 이놈 호주머니를 뒤져봅시다. 놈이 말하던 그 서찰이 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이놈은 죽었어요. 사형 집행인의 손에 죽지 않은 게 유감일 뿐입니다. 어디 보자. 신뢰, 얌전한 복랍이여, 예의 범절이여, 나를 꾸짖지 마라. 적의 심중을 알기 위해선 적의 심장이라도 찢어야 한다. 놈들의 편지쯤은 비교적 합법적이지. 읽는다. 우리가 서로 했던 맹세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에겐 그의 목을 벨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만일 당신에게 의지가 있다면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가 승자로 개선하면 만사가 허사가 될 거예요. 그때 저는 포로이고 제 잠자리는 감옥이 되겠죠. 그 혐오스런 열기에서 저를 구해주시고 그 잠자리를 그대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삼으세요. 그대의 아내라 말하고 싶은 사랑하는 종, 건어릴. 아, 여자의 욕정은 한이 없구나. 덕망 높은 남편의 목숨을 빼앗고 그 대신 내 동생을 들어 안치려는 음모다. 여기 모래 속에 내 놈을 묻어주겠다. 살인을 도모하는 음란한 인간들의 더러운 심부름꾼. 때가 되면 이 사악한 서찰로 살해당하실 뻔한 공장님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리라. 그분을 위해 내 놈의 죽음과 임무에 대해 내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글로스터. 국왕 폐하는 실성하셨다. 그런데 내 지독한 감각은 아직도 견디면서 이 크나큰 슬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으니 얼마나 질긴가. 차라리 정신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내 사고 능력은 내 슬픔과 단절되고 광기가 만들어내는 환상으로 인해 슬픔도 알지 못할 텐데. 멀리서 북소리. 에드거. 손을 이리 주십시오. 멀리서 북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영감님을 친구에게 맡겨야겠습니다. 퇴장. 제7장. 프랑스 진영의 막사. 코딜리어, 켄트, 의사와 신사 등장. 코딜리어.
아, 켄트 백장님, 제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백장님의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는 내 생명이 너무 짧고 어떤 방법으로도 미흡할 거예요. 켄트,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과부나옵니다, 마마. 제가 말씀드린 건 모두 사실로 조금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코딜리어,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 남루한 옷은 불행했던 때를 되새기게 하니 제발 벗어버리세요. 켄트, 용서하십시오, 왕비마마. 아직 정체가 드러나면 소신이 계획한 일에 방해가 되니 적당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소신을 모르는 채 해 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코딜리어, 그럼 그리 하세요, 백장님. 의사에게, 폐하의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 마마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코딜리어, 아, 자비로우신 신들이시여. 학대받아 생긴 마음의 그 큰 상처를 치료해 주소서. 어린아이로 변해버린 아버님의 가락이 맞지 않는 감각의 줄을 조율해 주소서. 의사, 왕비마마 국왕 폐하를 깨우심이 어떠실지요? 오래 주무셨습니다. 코딜리어, 그대 판단대로 하시고 그대 뜻에 따라 하세요. 폐하께서 옷을 제대로 입으셨나요? 리어, 하인들이 맨 가마에 실려서 등장. 신사, 예, 마마, 깊이 잠이 드신 사이에 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의사, 마마, 폐하를 깨울 때 옆에 계십시오. 틀림없이 정신이 드셨을 겁니다. 음악 소리, 코딜리어,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거기 음악 소리를 좀 더 크게 하라. 코딜리어, 아, 사랑하는 아버님, 제 입술에 아버님을 치료할 묘약이 들어있어서 이 키스로 두 언니들이 아버님 존체에 가한 심한 상처를 아물게 하소서. 켄트, 참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공주님. 코딜리어, 자기들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도 이 흰 머리카락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을 텐데 이것이 사나운 바람과 맞서야 했던 얼굴인가? 무섭게 내리치는 천둥에 맞서서 빠르게 사방으로 무섭게 번쩍이는 번개가 내리치는 가운데 숱도 별로 없는 머리칼 투구를 쓰고 불쌍한 파수병 같으니 밤을 새웠단 말인가. 원수의 개라도 설사 그것이 나를 물었더라도 그런 밤엔 화덕 앞에 있게 했을 텐데. 그런데 가련하신 아버님, 아버님은 돼지와 버림받은 떠돌이들과 같이 곰팡내 나는 짧은 집더미 속에서 거처 하셨단 말입니까? 아, 불쌍도 하셔라. 아버님의 목숨과 정신이 한꺼번에 끊어지지 않은 게 놀라울 뿐입니다. 깨어나시네요. 말을 걸어보세요. 의사, 마마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코딜리어, 아버님 어떠십니까? 폐하 어떠하십니까? 리어, 날 무덤 속에서 꺼내다니 그댄 내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대야 축복받은 영혼이지만 나는 지옥의 불바퀴에 매여 내 눈물도 녹은 납처럼 화상을 입는다. 코딜리어, 아버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리어, 내가 망령이란 건 알지. 넌 언제 죽었느냐? 코딜리어, 아,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세요. 의사, 잠이 덜 깨셨습니다. 잠시 혼자 두십시오. 리어, 내가 어디에 있었더냐? 지금 여기 어디냐? 화난 대낮이냐? 날 완전히 속이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속는 걸 봐도 측은해 죽었을 것이다.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이 내 손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어디 보자. 핀으로 찌르니 아프구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코딜리어, 무릎을 꿇으면서 아, 저를 보세요, 아버님. 그리고 손을 얹어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안 돼요. 아버님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됩니다. 리어, 제발 나를 조롱하지 마라. 난 단 한 시간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80이 넘은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늙은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 않다. 그대와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이 기억나지 않고 어젯밤을 어디에서 지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람임이 분명하듯 이 부인이 내 딸 코딜리어 같다고 생각한다 해서 나를 비웃지 마라. 코딜리어. 맞습니다. 저예요. 바로 코딜리어입니다. 리어. 눈물을 흘리느냐? 정말 그렇구나. 제발 울지 마라. 내가 독약을 내리면 마시겠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내 기억으로는 내 언니들도 내게 몹쓸 짓을 했으니 너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지만 그것들에겐 없었는데 말이다. 코딜리어. 아니, 아버님을 미워할 이유 없습니다. 리어. 내가 지금 프랑스에 있는 게냐? 켄트. 폐하의 영토에 계십니다, 폐하. 리어. 나를 속이지 마라. 의사. 걱정 마십시오, 마마. 보시다시피 폐하 내면에 심한 광증은 사라졌습니다. 하오나 폐하가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리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안으로 드시게 하시지요. 좀 더 안정되실 때까지 폐하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코딜리어. 폐하 안으로 드시겠습니까? 리어. 날 용서해 줘야 한다. 이제 부디 잊고 용서해다오. 나는 늙고 어리석단다. 리어. 코딜리어. 의사. 시종들 퇴장. 신사. 이보시오. 코널 공작이 살해되었다는 게 사실이오? 켄트. 확실하오. 신사. 그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요? 켄트. 들리는 말로는 글로스터 백작의 서자랍디다. 신사. 그분의 추방당한 아들 에드거는 켄트 백작과 함께 독일에 있다고들 합디다. 켄트. 소문은 바뀔 수도 있지요. 지금은 영국군이 빠르게 진격해 오고 있으니 경계해야 할 때요. 신사. 결전은 피비린내 날 것 같소. 잘 가시오. 퇴장. 켄트. 잘 되든 못 되든 오늘 결투의 결과에 따라 내 목적도 목숨도 결판 날 것이다. 퇴장.